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문에 보면요, 온통 대납입니다.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300만 달러. 이거 자기가 북한에 가서 약속해놓고 도저히 어떻게 현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 쌍방울 그룹에 대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재명 방북 비용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는 일종의 북한에 대한 뒷돈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쌍방울 그룹에 대납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결국은 쌍방울이 이 두 개 다 한 거죠. 그 판결문이 바로 이화영 판결문입니다.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0억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자,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이 바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금으로 북한에 주면 그게 위법행위고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몰랐겠느냐? 알았죠. 그걸 왜 몰랐습니까? 만약에 그걸 본인이, 근데 아마 2018년 10월에 북한에 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왜? 그때 가서 황해도 그 시범농장 지원, 그게 스마트팜 사업비거든요. 그거를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경기도의회에다가 남북협력기금을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기도의회는 그때 다수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곤란하다 그러면서 제동을 겁니다.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유엔 제재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없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시도한 걸 보면 적어도 남북협력기금을 쓰는 것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본인은 잘 몰랐던 거지. 근데 그렇게 되고서 사실은 국내에 들어와서 경기도 남북협력기금을 쓰려고 했더니 이게 유엔 제재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북한에 사실은 이게 이만저만해서 설명을 하고 좀 없던 일로 하고 다른 방법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쌀을 10만 톤 주겠다, 쌀 10만 톤이면 2천억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 이제 양해를 구하고 북한과 소통을 하면 그랬으면 여기까지 일이 안 왔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 이걸 위해서 자기는 임무를 띄고 있으니까 그걸 완수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불법적인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게 쌍방울 그룹으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한 거.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은 그 얘기를 들여받고 그 판결문에 보면 이화영이 김성태한테 계속해서 만약에 이번에 대박 터트리면 쌍방울 그룹은 30대 그룹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계속 유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은 그래, 이번 한번 더군다나 대권 주자인데 여기서 한번 대박을 터트려서 쌍방울 그룹을 진짜 30대 그룹 안으로 한번 도약시켜봐? 욕심을 부릴만 하죠.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불법인 거 아니까 동원해서 책갈피 같은데 몇만 불씩 끼워서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을 날랐고, 그래서 중국에서 그 돈을 모아서 북한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초반에 2018년 10월 북한에 갔을 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 정도를 해주겠다라고 했던 거는 약간 좀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과욕이었을지 몰라도 그 후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게 들통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강구했던 것 맞다. 결국 이화영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듯이 바보? 아니다. 그런 거죠. 어쨌든 대납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게 들통나지 않았으면 성공한 사업이 됐겠죠. 근데 들통이 나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자, 오늘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온통 대납입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지역에 있는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출마하려고 기반으로 삼고 있던 데가 경기도 용인갑입니다. 이 지역에 지역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른바 지구당입니다. 그 운영비를 매달 2천만 원씩 해서 15번 3억 원이죠. 이걸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그 다음에 2021년 12월쯤, 이때는 대선 몇 개월 전입니다. 이재명 선거 캠프로 쓰려고 집을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로 똑같은 건설업체입니다. 이 건설업체의 전원주택을 공짜로 쓴 혐의. 이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넘어가면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과거 그 범죄 경력을 또 계속해서 아마 그 추적을 한 모양인데 2015년에 이때도 바로 이제 이 아마 같은 사람이 건설업체도 하고 전기공사업체도 하는 모양입니다. 역시 여기에 이제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을 해서 급여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기부받았다. 이것도 정치자금법 위반. 2016년 9월에 바로 이 사람 명의로 리스한 차량, 이걸 6년간 공짜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리스료, 보험료 이런 걸 5,5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이것도 대납이죠. 앞에 뭐 무상 제공 뭐 이것도 결국은 공짜로 쓴 거니까.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 뭐 이런 것들을 근무할 때 국회 주변에 개인 사무실 2곳을 썼던 모양입니다. 이 월세, 관리비 이것도 다 5,200만 원인데 이것도 다 대납시켰습니다. 아까 그 얘기한 전기공사업체 대표에. 그 다음에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아스콘, 레미콘 업체 뭐 이쪽의 부회장으로부터 자기 수행기사한테 급여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대신 내주도록 한 혐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스콘, 레미콘 뭐 이런 업체들한테 일감을 줬겠죠. 알선해 줬겠죠. 그냥 뇌물이 되는 거죠. 일감을 알선해 줘서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고 그 중에 3,700만 원은 이화영의 기사 봉급으로 줘라 이렇게 된 거죠. 뿐만 아니고 2019년 1월 이때면은 바로 그 대북 송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때입니다.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 김성태, 북한의 송명철, 안부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을 논의하던 때 아닙니까? 바로 그때 이화영이 어떤 특정 경찰관을 아마 승진시켜준 모양이죠. 그 대가로 김성태로부터 부탁을 받은 모양입니다. 김성태로부터 3천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자기가 출마하려고 하니까 자기 후원금을 좀 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김성태가 후원금을 거액을 갑자기 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원 명의 뭐 이렇게 쪼개기로 해서 5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을 또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 이런 걸 보면 이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정치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하면서 줄곧 자기의 여러 가지 하는 데 쓰이는 돈 이런 것들을 주변 스폰서 아까 얘기한 건설업체 그 다음에 아스콘 레미콘 업체 뭐 이런 데로부터 계속 후원을 받은 거죠. 말이 후원이지 결국은 대납하도록 한 겁니다. 자기가 써야 할 돈을 전부 다 대납. 그래서 제가 대납 인생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온통 범죄로 덩어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화영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권을 주고 아마 이것도 뭐 이재명 대표한테 배운 거 아닐까요? 대장동, 백현동, 그 다음에 성남FC, 의뢰 신도시 이게 다 인허가로 장사한 거 아닙니까? 물론 아직 확정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다 인허가 장사한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이 경우에도 자기가 이런 경기도 관내 업체들한테 이런저런 편의를 봐주고 뭐 부지사일 때 아니면 그 킨텍스 대표일 때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이익의 일부를 떼서 자기가 쓰는 거죠. 자기가 써야 할 돈에 대납을 시킨 것. 그래서 대납 인생이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돈을 계속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배팅한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들도 그만한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 혜택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뇌물로 준 거죠.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순수하게 정치자금으로 후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대납. 이런 식이 되니까 그거를 이화영 쪽에서 보면 대납 인생이고 이 기업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뇌물을 주고 자기네들 일감을 따서 기업 활동을 영위한 거다. 그러나 그게 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전형적 스폰서 정치죠. 뭐 아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민주당 일각에서 지구당 부활 얘기를 하는데 지구당 부활을 하면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구당을 운영하는 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물론 자기 돈으로 한다고 다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화영처럼 대부분이 스폰서를 통해서 하고 뭐 그 스폰서들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각종 이권, 이재명이나 이화영처럼 이권을 나눠줘야 그 사람들이 대납을 해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이 돈을 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시시콜콜하게 다 실토를 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본인들이라도 살자 뭐 이런 거 아니겠나.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렇게 추가 기소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 이재명 관련한 뭐 대북 송금이나 이런 거 보고 여부 이런 걸 이제 털어놓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뭐 많은 뭐 매체들 또는 뭐 일부 유튜버들이 또 그런 기대를 막 쏟아내고 있죠. 일종의 희망 고문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게 봅니다. 왜? 이화영은 이미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자기가 출소할 거라는 걸 포기한 사람입니다. 취재를 해보면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9년 6개월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9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9년 6개월 받아서 2심, 3심에서 아무리 줄어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자기가 출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거 이화영이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털리고 대납 인생이 다 백일화에 드러나도 이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쓸 것이다. 왜? 어차피 윤석열 정부하고는 본인은 계산 끝났다. 그럼 이화영의 남은 기대는 뭐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사면해 주는 것. 지금 그 기대를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화영은 이런 문제에 별로 신경 안 쓸 겁니다. 이게 뭐 9년이 되든 뭐 10년이 되든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안 되면 자기는 그냥 뭐 감옥에서 앞으로 10년간 살겠다. 그런 각오를 한 사람. 그 각오를 하고 본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다는 걸 번복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내가 사면해 줄게 라고 언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사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여의도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2027년 3월 대선에 거의 본인이 지금 반쯤은 당선된 걸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면권 얘기를 벌써 꺼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거는 제가 취재한 결과지만 그럴 정도로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뭐 대납 인생이 드러난다고 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걸 실토를 해 마라 이걸 뭐 고민하고 있는 단계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1심에서 우이준교사 선거법 재판 다 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안 될 수도 있겠네? 거기다 만약에 2심에서 또 유죄가 다 인정된다. 그러면 더 흔들리게 되죠. 그 정도가 되면 혹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내가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갈 상황이 아닌데 뭐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쯤 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 거는 대법원까지 이미 확정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화영한테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다라는 실토를 받아내는 것 쉽지 않을 거다. 어려울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화영의 대납 인생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